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71%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86%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전날 다우와 나스닥은 모두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31%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2.29%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네, 다시 한번 미중 무역전쟁 소식입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는 무려 마이너스 3%대 급락이 나왔고, 지금 현재도 세계 증시가 이렇게 파랗게 물이 들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락장에 강했던 제약주들이 그냥 다 무너졌습니다. 특히 동시호가 때 신풍제약은 상한가에서 오히려 마이너스 14%까지 하락하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는데, 신풍제약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제약주들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제약과 바이오 주식은 정말 매매를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제가 제약과 바이오 주식을 거래를 하다가 저도 오늘 300만 원이라는 큰 손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손절을 빨리 하면은 다시 한번 복구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300만 원 손절을 한 뒤에 다시 열심히 매매를 해서 결국에는 오늘도 플러스로 마감하였는데, 자, 과연 다음 주 제약과 바이오주는 어떻게 될까요? 신풍제약이 무너지면서 제약과 바이오 투매가 나오면서 다음 주도 한국 증시 하락으로 시작할까요? 아니면은 오히려 다음 주는 한국 증시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5시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마이너스 1.31%로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이 최근에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참 많이 나왔는데, 어제는 사이좋게 다우와 나스닥 모두 다 큰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동반 하락한 이유는 뭘까요? 자, 여러분, 매주 목요일에는 미국에서 실업보험 청구 건수를 발표합니다. 최근에 이 뉴스로 내린 적이 약 한 달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업 청구 건수가 매주 100만 건씩 증가를 하고 있어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뉴스를 내보내면서 하락을 방지했는데, 지금은 지난번과 별로 다른 건 없어요. 매주 100만 건씩 발생을 했지만 지금도 100만 건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원래 예상했던 예상치보다 약 10만 건 정도가 더 많이 나왔고, 어제 말씀드린 실업수당 관련해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합의를 논의했는데 합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 또 한 번 미국 증시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반전을 했고, 지금 이렇게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고 있는 이유가 경기 부양책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일을 안 해도 돈을 주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업수당을 청구하려고 일부러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실업수당이 100만 건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아니, 그러면은 지금 경기 부양책을 쓰지 말고 추가 지원을 안 해주면은 어차피 경제활동 봉쇄도 풀렸겠다 하면서 실업자가 줄어들 텐데, 오히려 자꾸 실업급여를 더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거는 당연히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든 뭐 경제부 장관이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실업급여를 축소하거나 혜택을 줄이면은 당연히 고용보험을 신청한 사람이 줄어들 거고 실업률이 오히려 줄어들 텐데, 이게 대선이 걸려 있으니까 자꾸 좀 무리한 정책을 쓰는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리고 또 이틀 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관련 뉴스죠. 자, 지난번에도 똑같은 뉴스입니다. 자국 주재의 총영사관을 폐쇄한 뉴스가 나오고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말이죠. 테슬라가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2%대 하락이 나왔고 미중 무역전쟁 뉴스가 또 한 번 다시 거두가 되면서 오늘은 한국에서 히토류 관련주가 무려 상한가를 2번이나 갔습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히려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다지 반응이 없었는데 보시면은 장마감 1분 전에 단 50초를 남겨두고 상한가를 말아버렸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유니온 머티리얼즈 유니온인데 덕분에 지금 보시면은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고 나스닥 S&P 500 야간 선물 역시 하락 중입니다. 자, 미중 무역 전쟁이 고조가 될 경우에는 환율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데 환율은 다시 1202원이 됐습니다. 환율이 1200원이 깨졌다고 외국인이 돌아오거나 혹은 기간 외국인의 수급이 늘어나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했죠. 자, 환율에 관한 이야기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환율로 검색하시면은 이전에 했던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자, 그리고 여러분 겪어보셔서 다들 아시죠?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한번 고조가 되면은 자동차라던가 철강,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주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중화권과 그리고 미국이 싸우면은 우리는 오히려 더 반사이익을 거두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중화권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은 유럽이라던가 혹은 다른 아시아 나라도 똑같이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입품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우리 럼프 형이 이야기를 해서 그 뒤로 포스코가 아주 내리막길을 걸었었죠. 자, 월봉으로 보세요.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 이후로 포스코의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40만 원 하던 주가가 13만 원까지 내려갔었고 현재는 19만 4천 원인데 와, 참 많이 내렸네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포스코는 더 길게 보셔야 됩니다. 포스코는 2008년도 리먼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무려 76만 원짜리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차화정 주식을 사신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차화정 주식을 10년 동안 여러분이 들고 가셨다면은 쪽박 찼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에 주식 하이라이트 영상 시총 상위주 대기업 주식 10년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테슬라가 어제 실적을 발표하고 시간 외에 붙어서 4%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실적 발표한 테슬라는 장 초반에 5%대 상승이 나오더니 장 마감 후에는 마이너스 5%대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분명히 4분기 연속 흑자 달성이라는 기욤 패트리 같은 기욤을 달성했는데 왜 테슬라는 이렇게 하락을 한 걸까요? 네,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차익 실현이죠. 지난번 넷플릭스랑 똑같습니다. 넷플릭스도 실적 발표 후에 잠깐 갭을 띄워놓고 이렇게 다 빼버렸죠. 그래서 뭐 한국이랑 미국이랑 그렇게 증시가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 하이닉스 실적 잘 나왔는데 하락시켰던 거 보셨죠? 그거랑 똑같아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웃긴 게 4분기 연속 흑자를 봤다고 지금 올랐습니다. 회사가 당연히 흑자를 봐야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이 테슬라는 적자 투성이의 재무 구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테슬라가 오른 게 주가를 재무제표로 환산해 볼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주가인데 앨런 머스크조차 우리 회사 주식이 왜 이렇게 지금 비싼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었죠. 아니 본인 회사가 왜 이렇게 지금 주식이 비싼가 너무 비싸다면서 이렇게 트위터에다 글도 남기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런 겁니다. 진짜 4분기 연속 흑자를 봤다고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게 어디 있어요. 원래 회사는 흑자를 봐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 회사는 적자를 봤다가 흑자를 봤다가 계속 적자를 봤다가 재무구조가 안 좋으니까 뭐 저런 찌라시 갔다가도 오르고 빠지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데이 트레이딩을 위주로 하는 모건 스탠리와 그리고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레포트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테슬라를 이런 데서 미국 주식을 직구하려고 사시는 분들은 잘못 샀다가 크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난번처럼
뭐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막 장기 우 상향을 할 수도 있지만 미국 증시가 최근에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나스닥은 신고가에 위치해 있고 테슬라 주가도 신고가에 위치해 있으니까 굳이 지금 사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원래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룰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나올 수 있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급락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2.29%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존과 그리고 넷플릭스 여러 가지 회사들이 전부 다 급락을 했는데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66% 하락을 했고 넷플릭스 마찬가지로 어제 보시면은 마이너스 2.50% 그리고 알파벳은 구글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고가를 가서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온 것 뿐인데 자, 과연 나스닥과 다우가 오늘도 마이너스로 마감이 될까요? 최근에는 이틀 연속 급락이 나온 적은 참 드물었고 5%대 급락, 4%대 급락 한 달 전에나 있었지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증시를 보시면은 심상치 않네요. 일단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서 다우하고 나스닥이 또 내린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아주 볼만한 장이 연출될 수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상승했다가 결국에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의 급락으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중화권 증시가 장난이 아니죠. 중화권은 4%대 하락이 나왔어요. 어머!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별로 하락을 안 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니케이는 우미의 날, 바다의 날로 인해서 오늘 휴장을 했죠. 예, 휴장한 나라가 터키하고 그 다음에 일본인데 이런 나라들은 휴장으로 인해서 오늘 증시가 안 열렸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0.88%까지 내렸다가 장중에 플러스 0.15까지 상승으로 턴을 했었죠. 이게 정말 이상했어요. 나스닥이 2%를 내렸는데 한국이 오른다고? 왜?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이라서? 단순하게 이 이유 때문에 상승을 한다. 말이 안 되죠. 왜? 미국의 하락분을 한국도 반영을 받아야죠. 자, 여기 보세요. 10시 반이에요. 10시 반. 아침 10시 반인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으로 전환을 했죠? 예. 상승으로 전환을 했는데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세요. 하락 종목이 분명히 더 많아요. 하지만 제약주라던가 특정 시총 상위 몇 종목을 가지고 지수를 그냥 띄워놓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막 들어옵니다. 막 들어와. 코스피 지수가 2200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오히려 고점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데 오늘도 뭐 어제와 똑같습니다. 기관들은 다 매도를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 외국인 양매도 특히 우리의 단타의 저항인 금융투자가 아주 맛있게 요리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2200까지 지수를 꼬셔놓고 2200을 지지해준 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코스피 2200에 도착을 했구나 하고 안심했을 때 여기에서 샀던 물량의 2배 이상의 물량을 3일 동안 나눠서 던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200을 찍거나 2300을 찍었을 때가 제일 두려워요. 왜?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다. 뭔가 꿀꽈배기 같은 꿍꿍이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했는데 또 역시나 매도를 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딱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 코스닥 800을 찍었네? 그러면은 오, 좋은데 하면서 여러분이 안심하고 있을 때 그때 또 금융투자는 이렇게 계속 던져주고 기관을 보시면은 3일 동안 계속 던지기만 했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도 신고가를 달성했었고 장중에 마이너스 1.62까지 내렸는데 그나마 하락폭을 약간 축소를 했습니다. 물론 장 막판에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와서 코스닥이 하락폭을 축소를 했죠. 매도인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그래프를 잘 보세요. 종가까지 조금씩 더 삽니다. 12시 48분까지는 외국인이 1252억을 팔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1334억까지 늘었다가 장 마감 후에는 1204억 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여러분 얘네가 1000억 원, 2000억씩 던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렇게 물량을 안 던져주고 조금만 매수해주는 것만으로도 하락폭이 축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잊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2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실적 발표 시즌이라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며칠 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을 발표했었죠.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무려 5%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했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실적이 좋으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사네 하고 개인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얌체같이 팔고 튀죠. 그리고 실적 발표 당일날 나왔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어제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했죠. 현대차 역시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은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오르더군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올려놓으니까 바로 또 빼버리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시켰고 오늘 오히려 이렇게 올렸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는 실적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올까 하는 분들은, 이 무역 수지 적자가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는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 하이닉스 자체를 실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라던가 혹은 주가의 대차 잔고 이런 걸로 움직였던 적이 참 많아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로 대차가 늘거나 혹은 공매도가 많이 늘지도 않았고 최근에 공매도는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 상위 종목에 항상 셀트리온과 하이닉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죠. 여기 0이라고 적힌 건 아직 24일이라서 그래요. 내일 지나면은 공매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봐봐요. 공매도가 최근에 아예 없는 날도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지금은 하이닉스 주가에 공매도라던가 대차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이닉스 주가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거는 투심이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을 하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같이 급등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지난 고점을 뚫지 못하고 계속 행보를 하는 모습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하이닉스와 얼추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오히려 더 내리고 있고 아마 8만 원이 깨질 것 같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뭔가 이슈가 있어야 돼요. 지난번처럼 일본에서 불화수소 갖다가 건들다던가 아니면은 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세운다던가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아마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는 좀 재미없이 횡보 내지 하락을 하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는 그나마 또 하이닉스보다는 실적도 좋고 그리고 주가도 약간 위에 있지만 긴 장기적인 횡보죠. 5만 5천 원을 못 뚫고 계속 5만 원대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데 이런 기사로 여러분 자꾸 꼬신다니까요. 외국인 기관 모두 삼성전자 담았다. 아니 하루 잠깐 이렇게 담은 거 갖다가 뉴스 띄우고 그 다음날 다 팔아먹을 거면은 왜 저런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 자체를 여러분이 되게 조심해야 돼요. 기사 보고 어머 외국인이랑 기관이 쌍끝이 매수네? 들어가야지. 들어가면 물립니다. 자, 그리고 52주 신저가를 달리고 있는 S-오일 이번 주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1분기 영업손실 1643억 원. 자, S-오일과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가당 주스처럼 무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실적이 안 나오고 적자가 나오니까. 기업이 적자가 나오면 당연히 배당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물리면은 배당이라도 받아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잘못 생각하셨어요. 기업의 이윤이 나와야지 배당을 줍니다. 최근에 SNK라던가 이런 사이비 게임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늘리면서 상한가도 보내고 그랬는데 오늘 작전이랬죠. 자, 이런 주식은 작전주라고 했죠. 아니 어떻게 회사의 영업이익보다 배당을 2배로 줍니까? 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상을 보내놓고 다 빼버리고 주가는 지난 고점보다 더 많이 내려오면서 이제는 신저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상한 건 하지 마세요. 아니 적자 회사가 왜 배당을 줘? 이렇게 S율처럼 흑자가 내고 있던 회사도 실적이 안 나오면은 배당을 안 하는데 어떻게 1년 매출액보다 배당액이 더 많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중간 배당 이번에 안 줍니다. 왜?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말이 맞는데 상식과 좀 벗어나는 주식들은 여러분이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급락이 나온 신풍제약과 여러가지 제약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신풍제약 오늘도 상한가 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식이 너무 쉽죠. 제약주 사놓고 가만히 놔두면 물려도 알아서 지가 올라옵니다. 이런 쉬운 매매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개인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역시 주식 투자는 기다림의 미덕이야. 손절할 필요가 뭐가 있어? 좋은 주식 하나 사두면은 알아서 지가 오르는데. 아이고 쫄보 개미들 하면서 손절하시는 분들을 참 비웃던 분들도 인터넷 게시판에 참 많더군요. 하지만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거래 정지가 돼서 거래가 없었고 오늘은 또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상한가를 달성하고 갑자기 중화권에서 안 좋은 뉴스들이 스멜스멜 나오면서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급락을 하기 시작했고 신풍제약은 갑자기 장 막판 동시호가에 급락이 나와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풍제약과 1+1인 신신제약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신신의 씨랑 전혀 관계없습니다. 신씨 삼형제죠. 신일, 신풍, 신신 이렇게 삼형제 중 신신도 오늘 상한가를 말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동시호가에서 세력들이 담합이라도 한 듯 동시호가에 던져버리더군요. 이러면은 못 피해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한 게 뭐예요? 하락이 나면 스탑로스를 걸어놓으면 된다. 자,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하락을 하면은 스탑로스가 작동해서 스탑로스로 던져버리면 되지. 너무나 단순한 생각입니다.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은 스탑로스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보통 급락이 팍 나오면은 스탑로스는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갈 때 그때 작동이 되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면 스탑로스 혹은 매수가 매도가 알람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일부러 세력들이 단일가, 3거래일 단일가로 유도를 시켜서 여러분이 스탑로스나 혹은 손절을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만약 오늘 회사에서 회의실 잠깐 다녀오니까 저렇게 주가가 30% 이상 빠졌으면은 저거 어떻게 버텨요? 위에서 잡으신 분들 오늘 하루에 마이너스 45%입니다. 자, 이렇게 신씨 삼형제 말고도 다른 주식들도 고점에서 많이 빠진 제약과 바이오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약과 바이오에 물려 계셨던 분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아침에 슈팅이 나왔으며 여러분에게 딱 한 번 탈출 기회를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번에 상한가를 갔던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갈 종목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상한가를 잘 가지도 않으며 투상이라던가 이런 걸 거의 간 적이 없어요. 자, 보세요. 어제였죠. 어제는 급등 이후에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서 종가는 플러스 14%로 마감이 됐는데 얘는 상한가를 가면은 급등이 나와도 바로 빠져요. 뒤에 보셔도 상한가가 별로 없어요. 윗꼬리 전문 회사인데 얘가 갑자기 상한가를 갔다. 뭔가 이상하더군요. 심지어 뉴스도 없어요. 그냥 제약과 바이오라서 상한가를 간 거예요. 정말 지금 증시가 미쳤다는 얘기죠. 자, 어제 분명히 이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 4,245원에 물리신 분들 탈출하셨나요? 못 탈출했습니다. 왜?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으면은 탈출하려면은 똑같은 거래량이 터져야지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기 16%에 도달했을 때 상을 또 가겠구나 하고 손을 놓거나 호가 수정을 하면서 탈출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16%까지 띄워놓고 종가는 마이너스 1%니까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은 마이너스 17%죠. 그리고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가를 잘 안 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상한가 가는 척하고 꼬시고 던졌는데 오늘 탈출기에 딱 한 번 줬습니다. 보시면은 14,500원이죠. 여기는 14,550원인데 50원 차이지만 약 손절로 나갈 기회 분명히 줬어요. 위에서 VI까지 걸렸거든요. 하지만 거래량을 보시면은 탈출을 다 못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위로 로켓 발사하고 올라가는 것보다 대장주, 제약주의 대장주가 죽으면은 섹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죠. 7월 20일 영상이었죠. 여기서 마지막에 제약 바이오의 대장주를 꼭 포트에 넣어놓고 그 대장주가 상한가가 풀리나 혹은 급락하느냐 확인해보라고 하셨죠. 신풍과 신일은 현재 제약과 바이오를 지탱해주는 아주 원동력이었어요. 원동력인 회사가 오늘 동시호가에서 상한가가 풀리면서 급락이 나오고 다른 제약주도 다 죽었는데 신풍과 신일이 먼저 하락하기 전에 일반적인 회사들은 전부 다 먼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일양약품도 10만원대 물리신 분들 오늘 탈출할 기회 줬었죠. 하지만 안 탈출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섹터 전체를 놓고 제약바이오 아무거나 클릭해보세요. 다 똑같이 지난 고점을 돌파할 것처럼 보여주고 여러분을 꼬시고 다 던졌습니다. 무광약품도 그렇죠? 아침에 이렇게 4%나 갭을 띄워놓고 종가는 마이너스 3%. 유유제약은 상한가까지 보낼 뻔했어요. 25%까지 띄워놓고 종가는 마이너스 2%. 다 섹터가 한 종목에 다 엮여 있었어요. 신일과 신풍. 하지만 신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 정지라서 안 열리지만 월요일날 아주 볼만할 겁니다. 신풍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신일도 시작하자마자 개파락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SK바이오팜 때도 말했지만 제약주의 끝자락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정말로 고생해요. 그동안 여러분이 수익이 제약바이오로 잘 났다고 해도 어떻게 됐을까요? 제약바이오를 최소 포트에 2개, 3개를 넣겠죠. 한 종목이 죽으면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면 되지. 예, 그렇죠. 하지만 대장주가 죽으면은 섹터가 다 죽는다. 제가 한미약품 사태 때 한미약품이 대장이었는데 한미약품이 죽으니까 영진약품을 비롯한 모든 섹터가 다 죽어버려서 저는 제약바이오를 잘 안 건드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도 오늘 제약과 바이오에 좀 당했습니다. 분명히 제약과 바이오를 손을 안 댄다고 했는데 욕심에 사무쳐서 무려 500만 원의 손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있는 600만 원의 수익은 뭐죠?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래 수익금이 1000만 원이 넘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서린바이오라는 아주 쓰레기 같은 종목에 들어가서 돈을 날렸고 오늘 제가 아침에 공략했던 종목은 반도체주였는데 자 바로 이 종목이었죠. 어제 영상 보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제가 매매가 꼬이고 있다. 왜? 이날 제가 350만 원의 손절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날 손절한 이유가 뭐다? 당시에 수익금이 100만 원이 넘었었어요. 한미 반도체에 들어가서 200만 원을 벌어보려고 들어갔다가 제가 익절에 실패하고 결국 손절을 했다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당시에는 제가 1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을 줬지만 200만 원 시간의 단일가 매매 종료되었습니다. 200만 원을 딱 맞추려고 하다가 수익도 못 챙기고 그 다음 날도 보시면은 또 손절을 했는데 어제 영상 보신 분들 다들 기억하시죠? 어제도 손절을 했습니다. 한미 반도체에서 손절을 해버려서 수익이 좀 깎인 겁니다. 그래서 저랑 이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이 저랑 좀 안 맞더군요. 그래서 이 종목을 관종에 지우고 잊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꼭 첫사랑에게 차이고 난 다음에 첫사랑이 계속 생각나는 것처럼 이 종목을 떠나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심을 했죠. 투자금을 확 늘려서 이 한미반도체에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 아침에 보시면은 약 2천만 원 정도 추가 입금을 했습니다. 이게 1회 2차 한도가 있어서 1200으로 나눴는데 이렇게 한 2번 정도 더 입금을 했어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를 공략하기로 했는데 한미 반도체 오늘 시작부터서 마이너스 4%까지 빠졌습니다. 시가는 마이너스 2.54%나 하락을 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알았어. 아침에 갭이 뜨고 시작하면은 무조건 빠지고 오히려 갭 하락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올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분명히 갭이 떴다가 바로 빠진단 말이에요. 빠졌을 때 잡았을 때는 이때는 수익을 봤어요. 근데 이 위에서 추격 매수하다가 내가 잘못 걸린 건데 알았어. 얘가 빠졌을 때 밑에서 11,000원 이하에서 사서 올라갈 때까지 한번 놔둬보자 하고 사봤습니다. 어디? 마이너스 4%대. 자 시작했을 때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 한미 반도체는 여기까지 싹 상승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잡아야 돼요. 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1,300원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는데 이거는 거래량을 보시면 체결이 잘 안 됐습니다. 1,350원부터 1,400원까지 잡을 수 있었어요. 자, 보시면은 장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막 던지죠. 자, 여기서 던지는데 1,300원에는 걸어 놔야 되는데 걸어 놔도 이거 짜잘한 거밖에 안 돼서 안 되고 1,350원과 1,400원에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렇게 잡아채서 제 물량을 체결을 하고 이제 위에서 누가 삽니다. 위에서 살 때 좀 뭔가 부족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2,000주를 하던 여기서 이거 해봤자 억 단위로 매매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시작하자마자 걸어뒀다고. 여기서 일단 한번 체결됐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350원이라니까요.
그래서 300원엔 체결이 안 됐어도 350원에 그리고 올라가다가 600주인가 있었는데 이렇게 짜잘한 거 몇 개 넣어서 평단가는 11387? 예,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알았어. 얘는 보합 넘어가지고 슈팅 넘어가면은 한 12,000원 딱까지는 가는구나. 지난번에 제가 12,000원 무조건 돌파할 것 같았는데 돌파할 때까지 좀 참았어야 되는데 안 참았다가 오히려 손실봤거든요. 이렇게 막 하락이 나오는데도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멘붕이 오더군요. 왜? 11300을 안 찍을 줄 알았는데 10분 만에 다시 찍으니까 또 손실 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정말 미쳐버리겠다 생각했지만 이틀 동안 한미반도체 한 놈만 계속 팼습니다. 전 이런 거에 안 당합니다. 계속 버팁니다. 존버합니다. 물 떠놓고 기도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보합 위로 올라가라고. 근데 올라갑니다. 짜자잔 무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와 진짜 미친 줄 알았어요. 왜? 억 단위로 매매를 하면은 1%만 내려도 100만 원입니다. 만약에 이게 오늘 11,000원이 깨져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하염없이 내려갈 수 있는 자리고 반대로 올라가면은 12,000원을 뚫으러 갈 수 있는 자리죠. 12,700원까지는 솔직히 무리입니다. 저는 4% 정도만 먹으면 돼요. 4에서 5%. 자, 1억에 4%에서 5%면은 얼마입니까? 예, 500만 원에서 450만 원인데 저는 1억이 넘는 돈을 더 베팅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보니까 수익금이 약 700 정도 나왔어요. 이거 다 버텼습니다, 이거. 버티고 12,000원 무조건 돌파한다 생각하고 버텼는데 이게 진짜 힘들어. 이거 평소 같으면 던졌는데 제가 당한 게 이틀 동안 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계속 참고 12,000원 왔을 때 일단 반 던집니다. 일단 반 던지고 그 다음에 12,150원에 한 번 더 걸어놓고 기다립니다. 이때 그래도 반 던져놓으니까 이렇게 빠져도 안 쫄려요. 여러분도 분할 매도를 생활하세요. 이거 빠지면 이쪽에서 추미하면 되지 하고 놔뒀는데 12,850원까지 빠지니까 미치겠다 싶었는데 12,950원에 한 번 더 그냥 위에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데 박수 쳤어요. 예. 평단가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도 여기 150원에 일단 걸어주면은 아까 추매했던 물량 덜어야 되잖아. 150원에 체결 완료. 200원 두 번째 물량이에요. 200원에서 230원 딱 보는데 12,500원까지 가느냐 마느냐 그 싸움이에요. 견디냐 마니냐 싸움인데 이거 보자마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던졌습니다. 예. 이거 보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여기 던졌죠. 그래서 총 수익금이 7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 밑에서 여기까지 수익금 7%인가? 700만 원 수익. 그래서 아침에 제 수익이 자 여기 보세요. 아침에 제 수익이 725만 원이었습니다. 분명히 최종 수익금이 이번 달 4,200만 원이었고 수익이 725만 원.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수익을 체결한 거야. 예를 들면은 아직 10시밖에 안 되는데 좀 아쉽잖아요. 매매를 좀 더 하고 싶다. 하지만 금요일이라는 사실을 제가 간과했죠. 금요일이라서 투심이 안 좋은데 그만해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725만 원이면은 280만 원만 더 달성하면은 수익금이 하루에 1,000이 되겠고 여기다가 280만 원이 추가가 되면은 최종 수익금이 4,500만 원을 돌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80만 원만 더 벌어보자 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한 종목은 바로 이 종목. 포인트 엔지니어링 지난번에 저에게 큰 수익을 줬던 종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멈췄어야 돼요. 자, 포인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메릴 린치가 장 초반에 샀어요. 메릴 린치가 이렇게 장 초반에 매수를 했고 장 중반에 먹튀를 했어요. 근데 포인트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매매하는지 제가 이 종목은 호가가 매우 얇은 종목입니다. 저처럼 억 단위로 매매를 하면은 매수해서 던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밑에다가 호가를 촘촘히 제가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던지면 받아요. 이런 거 받아가지고 위에까지 내가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위에서 1,000주씩 막 던지는 거예요. 근데 체결 강도 131이었죠. 그리고 뭐 나쁜 건 없었어요. 10시까지는 절대 나쁜 게 없었는데 제가 너무 방심을 했습니다. 자, 밑에서 제가 어떻게 매수를 했냐면은 장 시작하자마자 차트 매매 쓰시는 분들은 3,700원을 지지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를 되게
유심히 봅니다. 하지만 3,700원을 안 깨주고 내가 위에서 사버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따라옵니다. 제가 여기 3800, 3,800원까지 끌어올려요. 이렇게 막 던져도 이거 얼마 안 해. 내가 억 단위로 돈이 있으니까 밑에다 깔아두고 사람들이 던지는 거 다 받아먹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좋다고 막 들어오는데 3800 위에서 제가 차익 실현을 하면은 게임이 끝나요. 그런데 봐보세요. 분명히 3,800원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던지고 싶은데 큰 물량을 못 던지죠. 못 던져가지고 내가 그냥 손을 놔버렸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스크린샷에 2만 주라던가 이런 데 몇 개 걸려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걸어놓고 잠을 잤습니다. 제가 주식 매매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새벽에 잠을 못 자요. 왜? 다우와 나스닥을 봐야 되니까.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다우와 나스닥을 안 보면은 정말 큰일 나거든요. 미국 증시 어제 새벽 3시까지 잠 안 자고 보고 우리 럼프 형이 트위터에다가 무슨 똥을 싸질렀나 그것도 확인하고 정말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수익도 생겼겠다. 오늘 지수가 별로 나쁘지 않네. 어차피 또 종가 플러스로 마감되겠지. 원래는 되게 촘촘하게 1,000주씩 막 걸어놓거든요. 귀찮아서 여기서 체결되고 오늘 매매 끝내자 하고 여기다 걸어놓고 잠을 잤어요. 근데 갑자기 설정하신 시세에 도달하였습니다. 알람이 울리는 거. 무슨 이야기일까? 이게 급락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싫어하는 급락이 나왔어요. 얼마까지 빠졌다? 마이너스 2%까지. 저 위에서 잡았으면은 몇 프로까지 손실이다? 마이너스 한 300, 400? 돈이 커가지고 아까 수익금 생긴 것까지 플러스 하니까 이 손실률은 별로 안 돼도 한 300만 원 정도 손실 봤던 것 같아요. 300만 원 정도 손실을 봐가지고 보세요. 오전장에는 분명히 수입이 725만 원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손절했을 때입니다. 자, 368만 원으로 돌변합니다. 매매 그냥 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 걸 참 후회되는 하루였죠. 저거 한번 손절 때리고 저걸로 250 날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으로 돈을 또 날렸어요. 그 종목은 바로 제약바이오예요. 일신바이오와 같이 움직이는 서린바이오라는 종목으로 돈을 날려먹었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14,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장중에 VI도 걸리고 여기 보시면은 10시 40분에 VI 찍고 쭉 내려가는데 이것도 잠을 자서 그래. 잠을 안 잤으면 여기서 던졌을 텐데. 자, 어떻게 제가 또 큰 손실을 났나 보여드릴게요. 자, 서린바이오를 보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다? 이렇게 VI가 있을 때는 조심해라. 특히 한미반도체나 이런 애들은 VI 구간까지 꼬셔놓고 던진다. 얘 12,700원 못 찍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VI 아까 마크가 보이면은 흥분해서 들어가는데 꼬시는 거라고. 이때 이렇게 제 물량이 체결되는 영광의 순간을 제가 찍어놨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잘해놓고 그 다음에 몇 분도 안 돼가지고 돈을 다 날려먹냐. 서린바이오라는 종목이 여기 있는데 VI에 걸렸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서린바이오를 1,117원? 그 정도에 잡았어요. 그리고 VI 구간 돌파해서 14600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왜 했냐면은 아까 이 포인트 엔지니어링에서 수익이 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수익이 안 났고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 종목에 몰빵을 하면은 이 종목은 못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종목으로 나눠서 했는데 마침 서린바이오가 이렇게 갈 것 같았거든요. 얘는 VI가 무조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매수가가 14100 아주 좋은 가격에 잡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150 정도 찍고 아까 그리고 포인트 엔지니어링에서 150을 찍어야지 300이 모여가지고 오늘 수익금이 1000만 원이 달성이 되는데 포인트 엔지니어링을 손절 때려버리고 이쪽에서 이제 잡아야 된다. 그런 압박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VI가 찍고 난 다음에도 수익 구간을 줬는데도 익절을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이 제약바이오 또 여기 고점 돌파하고 가겠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고점 돌파하면 바로 14600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고점 돌파하자마자 찍고 바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VI 그 다음이 14600이니까 거기는 찍고 가겠지는데 무서워요. 와, 보세요. 찍자마자 바로 폭포수처럼 뺍니다. 지난번에도 찍자마자 바로 폭포수처럼 뺐는데 와, 제약바이오는 역시 나랑 안 맞는구나 또 느꼈습니다. 장중에 제가 잠깐 쪽잠만 안 잤어도 이거를 손절을 빨리 해서 이렇게 큰 손실을 안 냈을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자, 마이너스 303만 원을 찍었죠. 아까 포인트 엔지니어링이랑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500을 찍어버렸습니다. 맨 처음에 장 초반에 수익금이 얼마였다? 약 750만 원. 그리고 이쪽에서 또 300만 원과 포인트 엔지니어링으로 한 200만 원 가량. 그래서 제 수익금의 절반 이상이 날아간 상황이라서 아까 4천만 원 이상 수익이었던 게 지금은 3,8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다? 여기서 매매를 안 해도 이번 주 뭐 수익 나쁘지 않았고 여기서 손실 봤던 거 다 복구했으니까 다음 주에 으쌰으쌰 열심히 해보자 하고 매매를 종료해도 되죠. 하지만 4천만 원 다시 찍고 말겠다. 그 생각에 다시 한번 또 매매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매매해서 어느 정도 복구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매매해서 자, 여기서 차근차근 복구를 시켜 나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425만 원까지 다시 좀 더 복구를 시켰죠. 그리고 여기 손익 금액이 보시면 3,900만 원. 자, 두 번째는 또 매매 한 번 더 해가지고 4천만 원 찍었죠. 그리고 또 550까지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갑니다. 자, 이제는 4,100만 원이 됐죠. 그리고 여긴 600만 원 가까이 수익으로 해서 뭐 아까 찍었던 거에서 한 140만 원 정도 좀 더 부족한데 과연 저는 어떤 종목에 들어가서 어떻게 복구를 했을까요? 그건 지금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돼서 내일 영상에서 과연 저는 손실 본 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복구를 했을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매매하면서 제가 참 바보 같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기 영상이었죠. 포인트 엔지니어링을 특정 가격대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제가 위에다 걸어놓고 팔아버린다. 이렇게 영상에서 어떻게 매매했는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또 이거를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걸린 물량을 보면은 내게 아닐까 하면서 오히려 안 들어오지 않을까 아차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왜냐하면은 이런 거 제가 다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일단 관종이 안 넣거나 아니면 호가창 보고 이거 김천재 물량 아니야? 예, 맞아요. 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 물량을 안 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누가 사줬으면 내가 오늘 수익을 봤는데 아무도 안 사줘가지고 제가 손실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말하지 말 거라면서 아차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별로 없는 소형주는 매매를 할 때 아예 소액으로 하거나 큰 돈으로 하지 마세요. 못 팔아요. 그리고 투매가 나오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정신없이 매매했고 매매가 많이 꼬였고 손절도 해서 참 기분이 안 좋기도 했지만 어찌됐건 어느 정도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종목을 손절한 다음에 과연 어떤 식으로 손실을 복구했는가는 내일 이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다음 주 신일제약을 조심하세요. 자, 이번 주는 신신제약과 신풍제약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상한가에서 이 주식을 샀다면 무려 하락률이 45%나 되기 때문에 동시효과에서 이렇게 손절을 못하게 하고 매도를 해버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래서 3일 단일가가 무서운 거예요. 3일 단일가를 시켜버리면은 본인이 스탑로스를 맞춰놔도 스탑로스가 작동이 안 되고 계속 주식창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3일 단일가에 들어간 제약주라던가 혹은 제약주를 가지고 있을 때 동시효과 때 정말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하락장이 오면은 주식을 팔 수가 없습니다. 자, 포인트 엔지니어링처럼 오늘 제가 주식을 왕창 샀어요. 근데 던지고 싶어도 던질 수가 없고 제 주식을 사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삼성중공업 우선주처럼 자꾸 소형주를 이렇게 거래량을 띄우면서 올려놓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라던가 소형주가 평소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걸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래량을 지금 보시면은 2만 주밖에 없고 평소에는 거래량이 1000주밖에 안 돼서 하락장이라던가 횡보장이 찾아오면은 이런 주식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최근에 상승장에서는 소형주도 매매해볼 만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이 바뀔 거를 꼭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까지 상승장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경우 이런 종목을 어떻게 매도할 겁니까? 잘 생각하고 주식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병민님 후원 10,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